다음은 드디어 10입니다. 중구 신당동에 있는 남산타운이에요. 세대수만 하더라도 5150세대고요. 정말 유명한 게 2018년에 서울형 리모델링 시범단지 1호로 꼽혔어요. 그래서 5000세대짜리 단지가 서울에서 작정하고 리모델링을 시켜주면 어떤 식으로 변할까 기대감이 정말 많았던 단지거든요. 그런데 그 기대감이 조금은 실망감으로 변한 상태예요. 왜냐면 지금 리모델링이 거의 추진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이유는 서울시가 리모델링 시범단지로 뽑아줬는데 다시 서울시가 리모델링 동의를 안 해주고 있어요. 5000세대 중에 2000세대가 임대세대거든요. 근데 임대세대를 돌리고 있는 주체가 서울시예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2000세대 임대세대는 리모델링을 한다고 딱히 이득이 없는데 라면서 이제 동의를 안 해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자세히는 모르지만요. 그래서 3000세대의 집주인들이 우리끼리 리모델링을 하자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했는데 인허가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남산타운 구제법안이라고 해서 이렇게 임대세대가 섞여 있는 단지들 리모델링 할 때는 분양주택의 소유주들로만 동의를 구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구제법안이 나왔는데 이게 아직 확실히 통과는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문제가 리모델링 단지를 고급화하기 위해서는 지상주차장을 완전히 없애고 지하주차장으로 파고 커뮤니티 시설을 올려서 기존에 없던 뭐 스카이브리지를 만들던지 이런 식으로 하면 단지가 한 번에 고급화가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쩌면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거죠. 왜냐면 임대동은 하지 마세요 라고 할 가능성도 많고, 공용단지라는 게 분양주택에 붙어있는 부분도 있고 임대동에 붙어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이 임대동에 붙어있는 공용 부분을 고급화를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게 아직 불분명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추진 여부를 불문하고 추진이 되더라도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사랑을 주시는 이유는 아마도 남산타운이 가지고 있는 입지 같아요. 이 입지가 정말 대단한 게요, 제가 사회생활을 시작했을 때 이 남산타운 옆에 빌라촌에서 제가 월세살이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 아파트를 보면 가장 놀란 게 바로 옆이 한남이라는 거예요. 버스만 타고 남산타운 단지 바로 다음 정거장이 이제 한남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남산타운에서 후문으로 나가잖아요. 그럼 바로 옆에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이게 바로 이편한 세상 옥수 파크리스입니다. 다시 말하면 옥수와 한남과 붙어 있는 중구라는 거예요. 사실상 옥수나 한남과 비슷한 입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5000세대가 넘는 대단지라니 이건 그냥 세대수랑 입지만으로도 리모델링 제외하고 정말 상위 클래스에 오를 만한 아파트다. 앞으로 리모델링 추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인 입장으로 정말 잘 됐으면 하는 단지입니다. 9위는요, 잠실에 있는 잠실 S입니다. 원래 3, 4년 전까지만 해도 잠실의 대장이 누구냐 라고 하면 리센츠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S였어요. 근데 요즘 보면은 리센츠 대비 가격이 조금 차이가 나면서 엘리트의 대장은 누구냐라고 하면 이제 리센츠가 나오는 그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커뮤니티 증설 공사의 여부인 것 같아요. 제가 트리마제에 살기 전에 리센츠에 잠깐 살았었는데 리센츠에 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이 커뮤니티 시설이 없지? 이런 게 정말 아쉬웠어요. 주변에 모든 게 다 있는데요, 헬스장이나 카페가 없어서 이제 헬스장을 가려면 지하철에 있는 2X라는 헬스장이 있었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비싸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나가는 지출이 신축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비쌌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리센츠는 해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카페도 생기고 헬스장도 생기고 GX룸도 생기고,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더 찾아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엘스는 아직 이런 것들이 추진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 옆에 마이스 개발 호재가 있지만 그래도 실거주로서는 리센츠가 좀 더 낫지 않나, 이런 선택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대치동이나 삼성동이랑 가까운 건 엘스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잠실의 진짜 대장이죠. 아시아 선수촌 아파트가 만약에 지구단위 계획으로 재건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리센츠랑 어떻게 대결 구도로 가져갈지 이런 것들 보면 재밌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8위는 광진구 구이동에 있는 현대 프라임 아파트예요. 이 현대 프라임 아파트가 왜 나왔을까 라고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했거든요. 왜냐면 여기가 용적률 400%에 가까운 구축이고 광진구에서 본다라고 하면
광장 극동 1, 2차가 나오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잠깐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가 재건축이 아예 불가능한 게 아니거든요. 왜냐면 이제 한강 라인에 있기도 하고 가장 중요한 건 준주거 지역이에요. 그래서 준주거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 세대를 얼마나 끼느냐에 따라서 용적률을 500%까지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안 쓴 용적률 100%가 숨어 있는 거죠. 바로 강변역이라는 지하철역을 끼고 있어서 역세권 초고밀 개발도 가능한 지역이에요. 이것까지 합치면 용적률을 600% 이상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어요. 이렇게 추진되고 있는 곳이 바로 잠실주공 5단지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잠실주공 5단지 같은 경우는 최고 층수 70층까지 도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광진구의 현대프라임 아파트 같은 경우도 한강 1선에 이제 강변역을 끼고 있고 바로 옆에 이제 테크노마트가 이제 현대화 사업을 거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이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런 호재 대비 지금의 가격이 약간은 눌려있기 때문에 랭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강동구 둔촌동에 있는 단군 일의 최대 단지라는 별명이 있죠. 올림픽 파크 포레온 아파트입니다. 1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죠. 여기 가보고 가장 처음에 놀랐던 게 9호선 역을 완전히 사유지처럼 쓰고 있더라고요. 상가가 역이랑 연결돼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갈 수 있는 아파트, 이런 게 가능한 아파트였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랑 비교를 하는 게 이제 헬리오시티인데, 헬리오시티랑 둘 다 가보면 역시 연식 차이가 조금은 느껴집니다. 가봤을 때 단지 조경이라든지 그리고 커뮤니티 시설을 보면 이게 연식 차이가 얼마 안 나는 것 같지만 그래도 꽤 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송파구나 강동구의 신축 단지를 보면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건 왜 이렇게 좋은 입지에 새 아파트를 짓는데 고급화를 안 시키지? 그런데 그런 아쉬움을 깨준 단지가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아닌가 싶어요. 그 정도로 이제 강남 단지들이랑 비교를 해도 상품이 잘 나온 것 같고, 6위를 보면 레미안 상도 3차 아파트예요. 제가 대학을 다닐 때 대학 바로 옆에 있는 단지가 이 레미안 상도 3차였거든요. 그때는 부동산을 많이 아는 게 아니었어서 이 아파트가 뭐 인기가 많겠어 이런 생각 많이 했어요. 그냥 지나가면 보이는 아파트 중에 하나였죠. 근데 지금 레미안 상도 3차의 34평이 16억에서 17억대로 구매가 가능하거든요. 지도를 놓고 보면 이 상도 레미안 3차가 바로 위에 흑석동이거든요. 그리고 왼쪽을 보면 노량진 재개발 구역이에요. 이 양쪽에 낀 아파트 중에서 이제 구축인데 레미안 브랜드고 대단지고 역세권이고 7호선이고요. 이런 장점들이 모여서 이런 가격을 만든 것 같고, 입지적으로 봐도 오른쪽에 우강남, 좌여의도를 끼고 있어서 정말 우수한 입지죠. 바로 위에는 한강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의 장점이 이런 랭크를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5위죠.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문정 레미안입니다. 제가 중학교랑 고등학교를 보낸 단지가 이 문정 레미안 바로 옆에 프라자 아파트였어요. 축구를 하다가 축구공이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단지 안으로 들어갔는데 웬 아파트 입구가 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여기 들어왔다고 나 경찰이 잡아가는 거 아닐까? 어린 마음에 이렇게 무서워했던 기억이 나요. 그 정도로 고급화가 잘 돼 있는데, 제가 작년에도 한번 와이프랑 손을 잡고 옛 기억도 떠올린 겸 한번 임장을 가봤는데, 여전히 지금 보기에도 쾌적하고 고급화가 돼 있는 단지구나라고 느꼈어요. 연식이 잘 안 느낄 정도로 이제 쾌적한 단지였고, 그렇게 느꼈던 이유가 30평이 제일 작은 평수거든요. 그래서 대형 평수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단지가 넓고 동안거리도 넓고 고급화가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껴졌던 것 같은데, 모든 게 완벽하진 않아요. 아쉬운 점이 좀 교통 같은 게 있을 텐데, 2호선, 7호선, 9호선을 우리가 이제 황금 노선으로 꼽잖아요. 근데 가장 가까운 역이 3호선과 8호선이라는 점이 조금 아쉽고, 그리고 문정초와 문정중을 끼고 있는데, 사실 이제 송파구에 좋은 학교들 많거든요. 바로 위에 보면 이제 송파중도 있고요. 좋은 학교들이 많은데 문정중 같은 경우는 그 학군들 대비에는 조금 아쉬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격인 것 같고, 송파의 랜드마크 단지들이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이제는 문정, 삼성, 레미안이 주목을 받은 거 아닌가. 이 입지와 이 상품과 이 가격 대비 실거주 가치가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5위라는 순위에 랭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드디어 4위입니다. 파크리오. 6,864세대예요. 엘리트보다도 이제 단일 단지로 보면 훨씬 큰 단지죠. 잠실로 들어오기 힘든 분들이 2순위로 파크리오를 보지 않았나 싶습니다.
단지 조경을 보면 일자로 쫙 뚫린 길이 뭔가 가로수길 같기도 하고 정비가 잘 돼 있다라고 느꼈거든요. 바로 옆에 이제 올림픽 공원이 끼고 있고 한강을 가기도 좋고 뒤에는 롯데타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상권을 이용하거나 올림픽 공원을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신천동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요즘 나오고 있는 신고가들이 다 잠실 르엘이나 레미안 아이파크 쪽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일부 사람들은 이제 과거에 개포동이 대치동을 눌렀던 것처럼 진짜 잠실의 대장은 신천동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향후 신축 프리미엄이 유지될 4, 5년간은 아마 신천동이 잠실에서 이제 가장 많이 입방아에 오르고 내리는 지역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등은요 고덕 그라시온 아파트입니다. 이 고덕이요, 처음에 입주할 때 경쟁을 하던 지역이 사실은 위례였어요. 그런데 지금 경쟁 지역을 보면요, 옥수동이랑도 경쟁을 하고 있고요, 마포랑도 경쟁을 하고 있고요, 광진이랑도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의 경쟁산대였던 위례는 지금 고덕보다 완벽히 한 그레이드 아래인 하남 미사와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위상이 정말 많이 올라간 지역이고, 과거 2015년부터 지금 2025년 10년을 봤을 때 가장 많이 급지가 급상승한 지역 3개를 꼽으라면 저는 성수, 그 다음 흑석, 고덕 3가지를 꼽고 싶은데, 이 고덕이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강남으로 들어오는 테크트리를 얘기를 할 때 고덕 갔다가 이제 바로 앞에 둔촌이나 가락 헬리오시티를 갔다가 잠실을 들러서 강남으로 들어온다, 이런 테크트리를 얘기를 하는데, 다른 수많은 테크트리보다도 이렇게 들어오는 테크트리가 가장 안전하고 빠른 갈아타기 테크트리가 아닌가, 그리고 그런 것들의 신뢰성을 더해주는 게 바로 이 고덕 그라시움 아파트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고덕이 인기가 많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군집성이라는 트렌드를 봤을 때 이 강동에서 사실 천호나 이제 길동보다도 외곽 쪽에 있는 고덕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이 많은 대단지들이 한꺼번에 재건축이 되면서 그 군집성에서 오는 그런 상품에 대한 프리미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거기다 덧붙여서 이제 9호선 연장까지 확정이 되면서 교통 호재도 있고 이제 상품성에 대한 프리미엄 호재도 있고, 그에 따라서 학군도 올라가고, 이런 많은 점들이 이제 고덕의 위상을 2단계, 3단계, 4단계 올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2위는요 송파구 잠실의 최고 랜드마크 단지죠, 리센츠입니다. 지금 느끼셨을 텐데 상위 10등 중에서 송파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이렇게 보면 이제 송파구라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지역인지 이제 시청자분들도 느끼실 것 같고요. 이 송파구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고 있는 지역이 바로 이 리센츠입니다. 아까 엘스를 말씀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것처럼 하나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커뮤니티 시설이 없다라는 점이 이제 증설 공사를 통해서 확보가 되고 있고, 바로 옆에 잠실주공 5단지가 뭐 70층으로 재건축이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바로 옆에 있는 리센츠의 가치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마이스 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고, 이런 많은 호재들이 리센츠의 가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1등이죠. 2025년 KB부동산의 최다 검색 단지 1위를 차지한 단지는요, 바로 가락동의 헬리오시티입니다. 저는 조금 의외였는데요. 지금 느끼셨겠지만 압구정이나 삼성동이나 청담동이나 대치동이나 서초나 방배의 재건축 단지들, 그리고 여의도, 성수, 이런 단지들이 지금 안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헬리오시티가 나왔다는 말이죠. 이런 걸 봤을 때 이제 25년에 인기를 끈 단지들의 특징은 실거주로서 곽광을 받고 있는, 그리고 대중들한테 너무 많이 멀지 않은, 내가 노력하면 그래도 닿을 수 있는 그런 단지들을 많이 관심을 주셨던 것 같아요. 이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바로 옆에 이제 개포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라이딩해서 대치동 학원가로 보내기도 정말 좋고요. 이 단지랑 같이 들어온 중학교가 해놀이 중이거든요. 한 단지에
학군이 확보가 되려면 저는 적어도 10년 이상, 20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중학교 순위를 보면 송파구에서 4위를 차지했거든요. 이렇게 이제 빠른 속도로 이제 자녀들의 학군이 갖춰지게 된 이유는 아마도 부모 세대의 학구열이라든지 이제 뒷받침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리고 이제 헬리오시티 바로 북쪽에는 빌라촌이 있는데, 이 빌라촌의 일선에 지금 학원가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입을 위한 학원까지는 이제 대치동을 가겠지만, 초등학교나 중학교 수준의 이제 아이들의 학원은 바로 단지 옆에서도 이제 해결이 되는 그런 수준이니까 많은 분들이 실거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단지인 것 같습니다. 위례 신사선도 개통이 예정이어서 그렇게 되면 이제 삼성역으로 좀 더 빨리 갈 수 있는 호재도 가지고 있고요. 오늘은 이렇게 2025년 KB 부동산 최다 검색 단지 탑 20를 같이 살펴봤어요. 여러분들이 예상한 단지 얼마나 많이 나왔나요? 지금 본 단지들 옆에 있는 아파트 단지들도 가격이 아직 오르지 않은 단지가 있다면 실거주로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2026년엔 어떤 단지가 탑 20로 올라올까요?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해보면 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볼게요. 감사합니다.